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마TV의 한동 대표입니다. 자, SK바이오 사이언스의 상장이 임박해 있는데요. 오늘은 30조 몰린 SK바이오팜 참혹한 결과에 대해서 한번 왜 그랬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SK바이오 사이언스에 대한 주가 예측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이 뇌전증 신약 세노바이트 성분명입니다. 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국내 최초로 기술 수출 없이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그리고 FDA 승인까지 독자적으로 진행한 국내 최초의 기업이라는 게 이수가 되었던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만 대략 한 33억 달러, 대략 한 4조 정도 예측이 되고 있는 시장이 되겠죠. 2001년도에 개발을 해서 19년 말에 이제 무려 18년 동안 개발했던 기업이 되겠습니다. 월 평균 대략 한 2,200여 건이 처방이 되고 있고요. 보험 등재율을 90% 정도, 항암 평균이 30%에 비해서 본다면 굉장히 빠르게 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에서도 이제 앞으로 EMA, 미국의 FDA랑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가를 지금 대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빠르면 2분기 말에 안에 이제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600만 정도 한정 예측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허가를 받게 됐을 때는 이미 기수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럽에 대해서는 4억 3천만 달러의 마일스톤을 받게 됩니다. 대략 한 5천억 이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곧 한국과 중국, 일본에도 이제 3상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빠진 만큼 빠졌고 2분기에 기대가 있기 때문에 추격 매도는 하실 필요는 없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거의 공모가 시초가 근처까지 왔어요. 보통 이제 시초가 부근 98,000원 정도까지는 내려오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력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라면 어느 정도 저가 매수도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다 판단이 됩니다. SK바이오팜이 왜 급락을 했느냐,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청약이 과열됐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시장이 좀 좋았고 워낙 이제 세계 최초라는 말이, 국내 최초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기가 들어왔죠. 투자가 가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품이 발생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죠. 그 당시에 이제 워낙 많은 자금이 증시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따상 이후에도 상한가 3방을 더 가는 거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공모가 대비해서는 그 500% 가까운 상승이 발생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 많이 오르니까 임직원들이 이제 이거를 팔고 싶어서요. 보호예수를 피하기 위해서 사퇴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물량이 또 1차로 쏟아졌었죠. 그리고 1월 달에 이제 6개월 의무 확약 이것도 완료됐기 때문에 대략 490만 주 정도가 또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1,300만 주 정도가 이제 물량으로 쏟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 그런 말 있죠. 물량에 다구리 장사 없다. 즉 물량에 장사 없는 겁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이 그렇게 급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SK가 지분을 또 870여만 주 정도 또 매각을 했습니다. 총 1조 1000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현재 잔여 한 64% 정도의 비중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가 하락의 이유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신규주는 보통 매매를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인 제조업 있잖아요. 제조업은 상장 그 시초가 있을 거예요. 시초가 대비해서 50% 정도 하락한 지점에서 매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상장할 때 미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실적까지 이렇게 다 현재로 끌어올려서 보통 상장을 하기 때문에 상장할 때 실적이 가장 좋거든요. 그 이후에 실적이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제조업 같은 경우는 시장의 핵심이 아니라면 그렇게 매매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를 보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SK 디스커버리가 가지고 있고요. SK 디스커버리가 SK 케미칼을 통해서 가지고 있고 SK 케미칼이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SK가 SK 바이오팜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주입니다. 바이오주라서
보통 이제 적자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우리 이제 CMO, CDMO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그래도 200억, 3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은 올려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뭐 독감 백신, 그리고 폐렴 구금 백신, 대상 포진 백신 이미 출시한 부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다 출시를 다 했습니다. 승인 다 했고요. 수두 백신도 있습니다. 승인 완료되어 있고요. 또 이제 로타바이러스 백신 이상 완료되어 있고, 폐렴 구금 백신 이상 완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궁경부암 백신 이상 완료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뭐 나올 내용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티푸스 접합 백신 2021년 허가 신청 예정이고요. 차세대 폐렴 구금 백신 이상 진행 중이고, 코로나 백신이 현재 일상 진행 중입니다. 요게 지금 현재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축적인 사업을 보시게 되면 이제 폐렴 구금,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최종 생산까지 다 맡아서 하는, 그러니까 개발부터 생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탁 생산이 있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일명 CMO, CDMO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의약 업체의 파운드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JW 바이오사이언스, 한국 백신 이런 기업들과 위탁 생산을 하고 있고요. 수탁 생산 같은 경우도 LG화학, GC녹시자와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개발, 그리고 제조, 그리고 프로젝트 운영 관리, 그리고 파트너십까지 참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스트라제네카 이거 이제 코비드 백신 후보 물질 원액을 생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글로벌로 공급하는 위탁 생산 계획도 현재 체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바백스가 개발하고 있는 코비드19 백신 후보 물질 MBX 코비 2373 생산 과정에 글로벌 위탁 개발 공급업체로 또 하나로 선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굉장히 핫했었던 이유가 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이미 주가가 고점을 치고 다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글쎄요, 크게 상승하기 일단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수요 예측을 하게 되고요. 8월에서 9일까지 그리고 9일 10일까지 수요 예측을 하게 되고요. 예상 공모 밴드가 이제 49,000에서 65,000원인데 아마 여기 65,000 상단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걸로 판단됩니다. 일단 따상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좀 지나갔어요. 이슈가 유행이 좀 지나간 상황이다 보니까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고점 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얼마 전에 카카오도 아마 그렇게 해서 좀 맞춰드렸을 겁니다. 더 약해질 거라는 거죠. 이제는 SK바이오팜 그리고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이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에 비해서 좀 더 약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조 1000억 정도의 그 기관 배정된 금액이 있는데 1000조가 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무 하각 비율도 60% 정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팔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2295만 전 중에서 일반 청약이 대략 570만 주에서 680만 주 정도 배정이 예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통 비율이 적다고 합니다만 비교가 좀 많은 편이에요. SK바이오팜이 11%였던 게 비해서 보면 거의 2배 가까운 유통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이 올라갔던 것은 아무래도 유통 비율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상한가도 쉽게 갈 수 있었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는 유통 비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의 반도 못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에는 균등 배정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과거에는 이제 얼마를 넣느냐 이렇게 비례 배정 방식이었다 보신다면 지금 이제 균등 배정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 중에서 이제 그 NH투자증권이 211만 주 정도, 그래서 250만 주까지, 그리고 전체 3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관사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 대우,
이렇게 물량을 배정받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그 일반 청약자 대상으로 배정받은 물량은 얼마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 이제 800만 주 정도인데 800에서 500만 주에서 800만 주인데 이 중에서 이제 자기들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에게 분양하게 배정하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청약자 대상으로 절반 이상은 균등 배정으로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 청약주 수인 10주만 청약해도 균등 배정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약 계좌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많은 그런 배정 물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금액을 많이 넣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이번에는 계좌 건수가 많을수록 더 많이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이제 솔루엠이라는 업체가 상장했을 때 가장 적은 물량을 배정받은 삼성증권 여기에 총 5만 건이 몰렸대요. 그러니까 6만 4천 주 배정받았는데 5만 건이 몰렸으니까 한 주씩밖에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눈치 싸움이 되게 있겠죠. 어디 주관사에다 내가 신청할 것인지. 자, 그리고 삼성증권보다 2배 많은 15만 주를 배정받았던 신한금융투자 청약 건수는 3만 주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3주씩 균등 배정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이제 눈치 싸움이 좀 치열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향후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는 제가 볼 때 이제 현재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탁금도 줄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미친 듯이 따상을 하지는 않을 거다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슈가 마무리되고 있다. 그리고 백신 선두 기업들이 이미 백신을 상용화했다는 부분들, 최근에 신규주들이 또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면 제가 볼 때는 따상까지는 가능하다. 즉 공모가보다 높게 출발해서 상한가를 찍어주는 모습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상한가를 안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중에 찍고 내려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신규주 매매를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왜 신규주가 위험하냐? 신규주는 보통 제조업 같은 경우는 부풀려서, 그러니까 부풀렸다기보다는 미래에 나올 수 있는 걸 현재 다 끌어올려서 이제 실적을 만들어냅니다. 또는 상장할 때 실적이 가장 좋을 때가 많아요. 그 요건이 갖춰질 때쯤에 실적이 제일 좋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공모가 대비해서 반토막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뭐 교촌 F&B 전형적인 어떤 뭐 프랜차이즈 성장성이 좀 떨어지는 섹터고 시장과 좀 외면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시초가 대비해서 반토막 정도는 가야 제가 볼 때는 저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촌 F&B 같은 경우는 여기가 시초가니까 24,000원, 한 12,000원 가야 어느 정도 저가 매수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신규주는 그래서 시장의 핵심인 경우에는 상장 초기 1개월 내만 노리시고 그 이후부터는 보통 주가가 쭉 흘러내리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규주는 상장 1개월 내 단타를 치던가 아니면 상장 이후 가격, 상장 시초가 가격에 한 최소 50% 정도 내려오는 시점에서 매수하신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절대 신규주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SK바이오팜을 보시게 되면 자, 결과가 어떻습니까? 잠깐 올라갔다가 그대로 다 토해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역시 마찬가지로 장중 한번 찍고 그냥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빅히트도 시작가가 여기가 27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을 쪼개면 얼마 됩니까? 14만 원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저가가 14만 원 잡힌 겁니다. 이런 어떤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따상 이후에 그 다음날 바로 물리는. 그러니까 이제 보시게 되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 이후에 점점 그 상승폭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게 크게는 가지 못할 거니까 뭐 공모가 자금이 많이 몰린다고 하더라도 상장되고 나서 하는 것은 저는 결사 반대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됐다면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한동훈의 추적 6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